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리고 우리 세움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을까? 이런 아이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움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전에 동료들이나 제 친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수용자의 자녀를 만나니까 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착각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내게 위로를 주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살아가는 모습 보고 어떻게 저 환경 속에서 나도 저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할까라고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순간순간 요즘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중고등과도 뭐 초등고등 뭐 다 아이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의 일을 얘기한다면 제가 최근에 되게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제가 어느 날 밤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저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아이들 내가 위로하고 내가 돌봐줘야 될 아이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아이들인데, 지금은 그 아이가 저를 안아주고 저를 위로해주고, 그 늦은 밤에도 그냥 저를 뭔가 위로하고 싶은데 그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위로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 그리고 우르르 쫓아와서 선생님 힘드시죠? 라고 저를 위로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품고 내가 이렇게 위로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느새 나를 위로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성장하고 이제 사회에 이제 사회인으로 나갈 때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처럼 힘들어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어떤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 어떤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탁 생기면서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세움 안에서도 뭐 순간순간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세움에서 일하는 게 너무 보람 있고 정말 이 일을 선택한 게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곳에 왔을 때, 저를 만났을 때 가장 자기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장해제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수감자의 자녀를 만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지연이를 만나면 난 그냥 지연이를 만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에 가능하면 가장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고, 내가 초반에는 저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막 제가 뭘 하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초반에는 그런 일도 많았는데, 점점 아이들을 만날수록 그러니까 아이들 이야기, 그냥 내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했듯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장 지연이다운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대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벽들이 무너지고 이곳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나를 있는 대로 봐주네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나중에 저에게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던 이야기도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가 뭐 캐나서 너 뭐가 힘들어서 힘든 일을 얘기했니? 라고 묻지 않아도 어느새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도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묻지 않아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인수 주장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한테는 사실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말하지 않을 자유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수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 이제
그 활동으로 많이 만났었거든요. 이제 외부에서 같이 도와주는 전문 지도자 선생님들하고 동아리 활동이든 멘토링이든 많이 만나는 그 활동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 소감문을 그때마다 쓰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웃었다. 이렇게 웃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다. 이런 경험을 너무 처음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이 모임을 되게 기다리는데, 활동들을 하거나 만남을 기다리는데 제일 아쉬워하는 건 역시 그 만남을 이제 못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출소하셔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지만 종결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언제든지 네가 세움을 방문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런 정기적인 만남에서는 이제 우선에서는 좀 제외가 되는 대상이 되니까, 참여자가 되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가 온 건 너무 좋고 아빠가 온 건 너무 좋은데 세움하고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못 갖고 하는 거는 너무 아쉽고,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 아이들을 마음으로 만났구나, 아이들이 여길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기 있는 동안에 행복했구나.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이나 웃음이나 행동 속에서 아이들의 그 순간순간마다의 진심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저도 무언가 말씀드렸던 선상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 아무한테 쏟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 그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문단, 청소년 동아리 모임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그 모임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중고등 청소년 애들도 사실은 먼 곳에서 있는 애들도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굳이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안 오고 싶을 것 같은데도 꼭 오고, 다음 모임을 기다리고, 그래서 함께 하는 그 친구들, 선배, 후배들과 함께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아이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 그 아이들이 대부분 학생들일 때가 많으니까 그 학업을 위해서 보충해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이제 수감자의 자녀로서 밖에서 어디에서도 가장,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함께 자라면서 베스트 프렌드인데, 유일하게 그 친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게 아빠의 수감 사실이었거든요. 유일한 비밀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세움에서는 할 수 있어서 이제 속의 자유함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제 덧붙이면 저희가 이제 세움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의외로 주변에 이제 상담 센터들이 좀 있잖아요.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클래스도 있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있고, 찾아가려면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또 가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차마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거의 안에는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세움에서 일단 상담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게 되고,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우리 또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오게 되면 환대해주고 있는 시간들을 되게 즐겨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정말 처음에 상담실을 그러니까 그때는 욕구보다는 필요가 커서 이제 대부분 처음 올 때는 이제 양육자의 어떤 그 요구나 욕구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면 이제 언제 가요? 막 이렇게 서서 잘 먹지도 않고 주는 간식도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는 가라고 해야 갈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어울리는 시간들, 참여하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단초들이 됐던 게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적 개별 지원에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아이들이 진짜 이 마음에서 그 깊숙이 갖고 있던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말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 생기는 2차, 3차의 어떤 어려움들,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것들을 한번 넘어서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것들을 또 나눌 수 있으면서 그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더 도움의 손길이 늘어난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넘어서고 그러니까 일어서고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단계들로 가는 과정 안에 그런 심리정서적인 도움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쌤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아이가 나를 엄마처럼 따스하게 느끼는 거구나 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이 아이는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를 느끼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근데 이곳에서 어쨌든 그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경험하지 어떤 부분을 또 한 곳에서 이곳에 와서 저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들도 되게 감사하고 저는 또 제가 만나는 삼남매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각나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사실은 이렇게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1년 동안 내가 이야기 쌓아두고 있었잖아요. 선생님 올 때까지.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당신의 얘기 할 수 없는 건데 1년에 먼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제가 가정 방문을 자주 갈 수는 없고 카톡이나 전화로는 연락을 하지만 뭐 그렇게 입이 굉장히 무거우신 어르신이신데도 선생님 올 때까지 1년치 속에 있는 거 1년치 담아두고 쌓아두고 있다. 선생님 오면 그거 풀어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청년이 된 아이들 중에 몇 년 선생님 저 그때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 그때만 해도 정말 눈도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고 막 되게 선생님한테 시크하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금이 되어서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제 수용자 자녀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들 되게 많이 보이는 모습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 기간마다 만나는 아이들에 따라서. 그런 그 조건적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많은 친구예요. 그 어른으로부터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양육자도 여러 번 바뀌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 아픔이 이제 있는 친구인데 어른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되게 없는 친구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를 이렇게 되게 낮게 평가하는 그 어떤 이쁜 쓰레기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를. 근데 이제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하지 않아도 너 그냥 존재만으로도 되게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